역대급 위력을 가진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면서 열도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재기가 시작되며 몸살을 앓고 있고 29일엔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국 소속의 비행기가 착륙을 실패하는 영상이 급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사상 최강 위력의 제10호 태풍 산산이 29일 오전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규슈 남부에서 39명이 부상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113만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는 4,200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과 건물 피해 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는 돌풍으로 인해 날아온 물건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고 지붕이 훼손되는 등 160여 건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이날 오전 8시께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센다이시에 상륙했습니다. 오전 8시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날 예상 최대 순간 풍속은 규슈 남부가 초속 70m, 규슈 북부와 아마미 지방은 초속 60m입니다. NHK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는 일부 주택이 붕괴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예상되는 24시간 최대 강수량은 규슈 남부가 600mm, 규슈 북부 400mm, 도카이와 시코쿠 300mm입니다. 규슈 남부에서는 30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4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총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1000mm를 넘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은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의 이동 속도가 시속 15km로 매우 느린 까닭에 강풍과 폭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8일 낮 규슈섬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고시마현 내 사스마 지역에는 해일 특별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 발령은 2022년 9월 남마돌 이후 2년 만입니다. 1959년 5천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세환 태풍급이나 수십 년에 한 차례 정도 발생하는 강한 태풍에 의한 폭풍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고시마현에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폭풍과 높은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요타 자동차는 직원 안전과 물류 영향 등을 고려해 이날 저녁부터 일본 내 차량 조립 공장 14곳의 가동을 중단했고 닛산 자동차와 혼다도 29에서 30일 규슈의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마쓰다도 29일 밤부터 30일까지 히로시마시 본사 공장과 야마구치현 호후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규슈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사는 가고시마,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중심으로 이미 국내선과 국제선 112편을, 전일본 공수는 30편을 결항했습니다.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29일에는 각각 159편과 173편을 결항하기로 했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도 이날 저녁부터 대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카이 섬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태풍 10호 접근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집 앞 가로 등 전등이 떨어졌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선 돌풍으로 나무 판자 등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고치어는 태풍에 대비해 고치역 앞에 세워진 사카모토 료마상 등 높이 5m 동상 3개를 일시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등 규슈 지역에서는 주택 구조물이 바람에 떨어지거나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전날 아이치현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집에 있던 일가족 5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 결과 5명 중 2명은 중경상,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나타났는데 2명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9일 오전 강풍이 부는 후쿠오카 공항 활주로에서 아찔한 영상이 촬영돼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에어서울 항공기로 보이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착륙 도중 중심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여객기는 착륙에 실패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다만 다행히 당시 여객기 기장의 침착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칫 여객기가 힘없이 요동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연날리듯 날아가네, 너무 무섭다, 저렇게 나는 거 처음 봤다, 여객기 안에서 승객들이 비명 지르고 했을 듯, 저런 것 보면 기장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것 같다, 기장님 정말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태풍의 상륙과 맞물려 일본 소매점에 쌀이 동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쌀을 사재기한 데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쌀 수요가 갑자기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28일 X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일본 마트 내 쌀 매대가 텅 빈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저마다 걱정된다는 반응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도 직장 근처 슈퍼도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쌀을 안 판다, 현미마저 없어졌다, 쌀이 없어 밥을 못 짓는다, 가게에 쌀이 없고 있어도 정말 비싸다, 쌀이 없어 면만 먹고 있다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일본은 쌀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일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말 기준 쌀 민간 재고량이 156만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쌀 공급 차질의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품귀 현상 원인으로는 니가타현, 아키타현 등 쌀 주요 산지에서 지난해 5월 햇빛이 부족했고 여름엔 무더위가 이어진 영향이 일단 거론됩니다. 쌀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고온 여파로 쌀 알갱이가 정미 단계에서 부서지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 NHK는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코로나19 이후 내국인들도 외식을 즐기는 등 보복 소비가 이어져 쌀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식용쌀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에 따라 조정 정책을 편 결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 쌀 수급 대란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일 일명 난카이 해곡 지진 우려 때문에 각 가정집이 일찌감치 쌀을 사재기에 둔 것도 원인이 됐다고 산케이는 짚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정부는 80% 이상의 소매점에서 쌀이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1993에서 1994년 당시 흉작에 따른 일명 헤이세이 쌀 대란을 겪자 정부가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쌀을 긴급 수입해오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정작 수입한 태국 쌀은 일본인 입맛에 맞지 않아 다시 국산 쌀을 찾아 마트 등에서 사재기가 이어졌고 이 같은 혼란은 이듬해까지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식용쌀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버려지는 쌀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의 쌀 업체들이 주먹밥이나 초밥,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식품 공장에도 납품하고 있다며 이런 제품 중 팔리지 않은 폐기물 분량이 일일 약 40톤, 순수 쌀 무게만 8톤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쪽에선 쌀 공급이 끊기고 다른 한쪽에선 과다하게 공급되는 이유에 대해 현지 식품 전문가는 기업은 판매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해 실제 수요 이상의 쌀을 주문하고 있고 소비자는 항상 신선한 식품을 입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품이 곧바로 폐기되면서 쌀 폐기량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재난 대처에 익숙한 일본이기에 이번 태풍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